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 TAT, 전산세무죠. 전산세무 적중 백제 기출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백데이터,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죠. 혹시나 AT를 아예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일단 프로그램 내려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백데이터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먼저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교재 준비하시고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겠죠? 정신도 갖고 오셨죠? 정신 버려놓고 오면 안 돼요. 이제 집중해서 프로그램부터 한번 가봅시다. 미리 해놓으신 분은 잠깐 기다리세요. 자, 먼저 AT 사이트로 가야죠. 검색창에 AT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공인 AT 자격시험 사이트로 가신 다음에 왼쪽 아래에 보면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있어요. 클릭을 하시고 소속 어쩌고인데 이런 건 기타 놓고 뭐 알아서 대충 치시면 되고, 프로그램 1, 2가 있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만 하면 되는데 왜 두 개를 만들어?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 만들어서 다운받고 설치합니다. 그때까지 동영상 멈추면 되죠? 그럼 설치했다고 치고 그럼 바탕화면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전준모로 옵니다. 저희 전준모 카페로 오셔. 왼쪽 아래로 서서히 내려가시면 자료실이 있어요. 학습 관련 자료실 그래가지고 학습 자료 백데이터가 있지요. 잘 찾으세요. 이렇게 보여드려도 오디오 막 이런 사람 많더만. 여기 학습 자료 백데이터 클릭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10415번 글에 10415 1415번 글에 학습 자료 FAT 1급, TAT 2급 백제 기출특강 백데이터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시고, 자, 첨부 파일 있죠. 여기 첨부 파일. 그 중에 FAT 듣는 분들은 요거, TAT는 요거 밑에 거. 자, 밑에 걸로 할까요? 클릭하시고, 그럼 밑에 어디다 저장할 거냐 물어보잖아요. 다른 이름 저장해서 저는 바탕화면에다 일단 받을게요. 일단 받고 됐대요. 폴더 열고 저는 요건 닫아버리고, 자, 바탕화면 폴더 어디 갔죠? 바탕화면, 예, 그러면은 백데이터가 압축 파일로 돼 있어요. 압축 풀어야죠. 오른쪽 마우스 풀리죠? 닫기. 그러면 여기 실행 파일이 나와요. TAT 그 백데이터라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실행 안 하면 누르시면 안 돼요. 추가 정보 누르고 실행을 눌러야 되는데, 이 실행 파일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을 바이러스 내지는 악성 코드로 인식해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건데, 상관없어요. 우리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니까 그냥 실행 누르십니다. 그리고 압축 해제 눌러요. 그럼 기존에 한 개 있으면 이렇게 뜨고, 안 돼 있으면 그냥 바로 요거만, 여기 아니구나. 압축 해제 바로 누르면 끝납니다. 저는 그냥 모든 파일 적용 누르고, 예, 저 데이터 까는 연습을 했으니까. 그리고 FAT 때문에 다른 것도 저는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게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이 없고 나머지만 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닫습니다. 닫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냐. 자, 이제 AT 자격시험 더존 스마트 A I 플러스 이 프로그램 갑니다. 더블 클릭. 예.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에서 급수 선택합니다. TAT로.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기존에 저처럼 AT 연습을 한 적이 있다. 그럼 지금처럼 뭐 무슨 회사가 됐든 회사 코드에 뭐 글자가 있고 여기 회사명이 써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나는 TAT, AT 이런 자체 프로그램 자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돼 있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회사 등록 클릭하면 떠요.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처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없다고 치고, 자, 밑에 빈자리. 여러분은 그냥 맨 위에겠지. 101번은 제가 이미 했으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1001번 할까? 여기 101번부터 9999까지인데요. 999 할까요? 그럼 999까지 할까? 네, 9999. 그리고 회사 이름을 전준모. 똑같이 한영키 눌러야 되네. 전준모 다시 만들고 법인으로 하고, 여기 회계기간을 1기로 합시다. 우리 1기. 그 다음 2019 01 뭐 필요 없네.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나옵니다. ESC. 그럼 여기 이제 눌러보시면 F2번을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이게 돋보기? 현미경? 돋보기? 돋보기겠죠. 이걸 클릭하거나 여기 상태에서 F2번 누르면 회사가 뜨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9999만 보이겠죠. 그걸로 여세요. 물론 이미 돼 있는 사람은 아무거나 여세요. 이제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 로그인 누릅니다.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 여기
회계와 인사급여라는 두 가지 큰 모듈이 있어요. 전산세무니까 회계, 인사급여 두 가지 모듈이 있는데 그중에 회계로 간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면 백업 데이터 복구라는 게 있어요. 클릭하시고 여기에 원래 여러분은 지금 여기 2127부터 시작해서 2134까지 이런 것만 있어야 되거든요. 밑에 이런 건 없어야 돼요. 전 이거 딴 걸 쓴 거예요. FAT 강의하면서 써놨어요. 아, 이거 지우고 할 걸. 에이, 그러려니 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뭐 하냐? 요거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아래쪽에 복구하기를 클릭합니다. 복구하기를 클릭하시고 그냥 예 누르면 돼요. 예. K랩 우리 전산회계 할 때는 전산세무 할 때는 백데이터 내려받고 F4번 회사 코드 재생성 한번 딱 누르면 쫙 풀리죠. 회사 10개든 20개든 쫙 풀리는데 얘는 안 풀려요. 자, 두 번째 거 클릭하고 복구하기.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예. 복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끝났대요. 또 세 번째 거 따로따로 해야 돼요. 자, 근데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따라서 연습했다. 다 끝났다. 한 번 더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 복구하기를 누르면 초기화가 됩니다. 자료가 초기화가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됐고, 몇 개 안 남았네요. 복구하기. 계속 합니다. 한 번에 딱 체크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죠? 그러니 하고, 복구. 그 다음도 복구.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복구하기. 이렇게 하면 초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얼마든지 두 번, 세 번 다시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다 닫아버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닫아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백데이터 내려받는 거 아까 했죠. 다시 내려받아요. 다시 설치하세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쫙 풀리게.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오셔서 백업 데이터 복구해서 복구하기 누르면 됩니다. 자, 일단 준비됐죠? 준비됐습니다. 다시 교환으로 갑시다. 여러분 교재 피세요. 자, 교재 피시면 이제 우리 실제 시험지 딱 받으면 맨 앞에가 원래 이론부터 나오죠. 여러분은 이렇게 넘기는 걸로 나오고 제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넘기면 딱 맨 앞에 표지 딱 넘기는 순간 이론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론부터 푸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웬만하면 실무부터 푸세요. 이론 풀다가 한두 개라도 막히면 열받아서 안 풀려요. 그러니까 되도록은 실무부터 푸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실무를 먼저 놨습니다. 실무를 먼저 놓고 이제 실무 문제 순서대로 제가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일반 전표 입력. 우리 전산세무로 따지면 일반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문제 12점. 그리고 뒤에 가면 부가세 문제 있고 또 결산 문제 있고 원천 징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전산세무랑 일단 비슷한데 이름은 달라요. 그리고 일반 전표에 해당되는 거 국가공인이 2016년에 됐는데 국가공인 이후에 기출문제들 유형을 분석을 했는데 좀 이상하죠? 이거밖에 안 나왔을까? 근데 왜 그런지는 문제를 보시면 알아요. 문제가 우리 전산세무처럼 일반 전표 5개, 메인 매출 5개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분석이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어쨌든 계약금 주고받는 선급금 선수급 여기도 많이 나오는구나. 1등이네 1등.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많이 나왔네. 6번 30% 나왔어요. 라고 했는데 확정기여형이 뭐지? 막 이러고 있으면 이 책 덮으시고 전산세무 이론 강의부터 실무 강의까지 다시 한번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AT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자, 이 본 특강은 전산세무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 특강을 들어서 같이 따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다 이건 아닙니다. 경비등 송금명세서는 우리 전산세무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전혀 안 나옵니다. 리스회계 우리 전산세무 안 나오는데? 나옵니다. 근데 쫄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고 요형자산 매각 그리고 어음은 징그럽게 많이 나옵니다. 어음은 계속 나옵니다. 어음 발행하는 거든 뭐든 근데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자금 관리. 전산세무에는 안 하고 오로지 AT에서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 나온 김에 살짝 정리를 잽싸게 여기다 하고 가면 여기다가 정리해 드릴게요. AT만에 물론 FAT를 한 사람들은 아실 건데 혹시 모른다면 AT만의 특징이 있어요. FAT 하신 분은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AT만의 특징 첫 번째 먼저 받으러 음이나 지급어음에는 항상 F3번
자금 관리. 아이고, 죄송해요. 글자가 참 거시기 하죠. 원래 글씨 잘 쓰는데 제가. 지저분해요. 죄송해요. 자금 관리라는 걸 해야 돼. 근데 말로만 하면 모르죠. 이게 뭔지는 어쨌든 실기하면서 그때그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받으러음이나 지급어음 나온다. 그럼 무조건 여기도 써 있죠. 자금 관리, 자금 관리, 자금 관리. 그죠? 여기도 자금 관리. 결론은 어음에 관련된 게 나오면 항상 자금 관리가 있다 생각하시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쉬운 거. 예금. 보통 예금이나 당조예금 같은 예금, 받으러음, 우리 전산 세무 얘기할 때 거래처,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건다 이게 있었죠. 근데 AT에서는 예금에도 거래처명을 적습니다. 거래처명을 입력합니다. 깨끗하게 쓰려고 하는데 참 더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이해하시고.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이거고, 물론 이거 외에 이제 다시 앞으로 나오겠지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써드려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는 건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 또 수정세금 계산서도 발급 전송하는 게 무조건, 이게 기본적으로 두 문제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 수정세금 계산서인데 이건 나중에 해도 되고, 일단 가장 큰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금 관리해라. 그리고 또 하나 예금의 거래처별 입력해라. 그거 말고도 물론 이쪽에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라는 게 있죠.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이거 말로 해서는 잘 모르니까 직접 실무 가면서 하도록 합시다.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하시고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 보니까 또 이상한 것도 있어. 유형자산구인 것도 있고, 단기매매증권도 있고, 20%. 그리고 여기 영수증 수치명세서도 우리 안 하던 거예요. 전산세무에서 안 하던 거. 전산세무에서 안 하던 게 요거 경비등 송금명세서, 영수증 수치명세서 이런 건데, 솔직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 쫄지 마시고, 자금관리는 아예 안 하던 거예요. 안 하던 건데 이것도 한두 번 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대손회계며 기타 비용 지출 배당금 이게 3번. 그리고 뭐 가지급금, 월급 주면서 원천 징수하는 거 뭐 등등. 그리고 기타 뭐 해가지고 요거만 보면 몇 번 안 나온 것 같죠. 아니 기출문제 여기서 국가공인 이후 20회가 지났거든요. 20회 동안 이런 거밖에 안 나왔다고요? 좀 이상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니 하시고 일단 넘어가 봐요. 이거 뭐 열심히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직접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실무수행평가로 갑시다. 실무수행평가 보면은 문제집 맨 앞에 이게 써 있어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원래 시험지 문제마다 있는데 우리 한 번만 읽어보면, 부가세 관련된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적고 부가세랑 관련 없으면 일반 전표. 당연하죠. 근데 왜 이렇게 써 있냐 하면 우리 전산세무처럼 일반 전표 5개 따로 메인 매출 따로 이렇게 안 나와서 그래요. 나중에 보세요. 타개정 대체 적용 08번 있죠? 그거 똑같아요. 채권 채무와 예금 거래 요거 채권 채무뿐만 아니라 예금 거래에도 거래처 코드 적어라. 그 다음 자금 관리. 여기 오타가 막 났어요. 갑자기 오타가 이상하게 났어요. 원래 없었는데. 자금관리 어음이요.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제조경비 500번대 다 하는 거고, 판관비 800번대 다 하는 겁니다. 뭐 그러려니 하시고, 자 이제 드디어 문제로 갑시다. 자 이제 드디어 AT는 어떻게 나오나. 그러니까 우리 전산세무에는 이런 이런 그림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AT 시험 볼 때는 문제마다 이렇게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그거 보면서 처리해야 돼요. 어음 나왔죠? 잘 보세요. 일단 문제는 발행한 어음의 만기 결제. 그리고 회사 코드가 있죠? 제가 기출문제를 뭐 34회, 33회, 32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중에 유형별로 따로 뜯어가지고 따로 모아서 이렇게 편집을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회사가 바뀝니다. 실제 시험 볼 때는 그냥 코드 하나로 끝까지 가는 거지만 여기 중간에 바뀌니까 여러분 혼돈되지 마시고, 자 여기서 이제 회사 코드를 여기 지금 몇 번이라고 돼 있었죠? 여기 회사 코드가 짜잔 요거 회사 코드가 2134라고 돼 있죠. 2134를 여기다가 잘 보세요. 이 프로그램에 이 왼쪽에 보면 회사 이름 있는 곳이 있어요. 이 회사 이름 있는 곳에다가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회사 코드에 2134를 딱 치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회계를 누르세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일반 전표는 여기 있습니다. 진짜로 이 프로그램 처음 하면 메뉴부터 익혀요. 이 동네는 기초정보. 근데 기초정보는 FAT 때 나오고 세무 때 TAT는 잘 안 나옵니다.
자, 여기 전표 입력,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 그리고 우리 안 하는 월별 감가상각비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하겠죠. 그 다음 재무제표, 결산자료 입력, 합잔, 재무상태표 등등 하다가 우리 안 보던 우리 전산세무회계에서는 안 하는 영수증, 수치, 명세서 이런 것들이 있네. 뭐 그런 거부터 하시고 또 아래쪽에 부가세 1, 부가세 신고서를 비롯해서 세금계산서학계표, 카드 전표, 뭐 수출 실적 거의 안 합니다. 근데 부동산 어쩌고, 이재 매입 어쩌고, 재활용 안 나옵니다. 대손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 부가세 2, 그 중에 특히 요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FAT를 안 하신 분들은 요 메뉴 자체가, 이 화면 자체가 눈에 잘 안 익죠? 일단 자꾸 째려보세요. 자꾸 째려보시면서 어딨나? 그리고 여기 어음 현황, 받으러 어음, 지급 어음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가 보다 하세요. 여기는 안 해도 돼요. 여긴 나중에 요 백업, 복구할 때, 그러니까 새로 깔고 새로 연습하고 싶을 때는 요거. 뭐 대충 메뉴 살펴봤다고 치고,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발행어음 결제, 즉 일반 전표로 갑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그림 이미지가 있고 전자어음, 그리고 여기에 어음 번호하고 금액 나오고 지급기일 있죠. 요게 만기일입니다. 뭐라고요? 만기일자, 만기일이고 지급지 국민은행, 발행일은 19년 2월, 그리고 안동상사가 발행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우리 회사가 안동이에요. 우리 회사가. 그럼 내가 밑에 자료 설명. AT 시험은 이렇게 문제에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가 있어요. 자료 설명. 말 그대로 문제에 대한 자료 설명이니까 또박또박 잘 읽어야 됩니다. 처음 하는 사람은 이게 문제마다 써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텍스트로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림 나오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좀 문제가 되게 커 보여.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처음에는. 그래서 이 특강 들으시고 연습해서 딱 보면 이거 무슨 문제구나 눈치채야죠. 갑니다. 4월 2일 날 선형산업의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외상대금 지급 갚기 위해서 발행했던 어음, 즉 지급어음이 만기일자가 돼서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 빠져나갔어요. 어음대금 갚은 거죠. 자, 평가 문제. 요게 바로 미션이에요. 이걸 해라 이거지. 그럼 이거를 미션이 2개죠? 2개 다 소화하면 3점 줄게. 치사해라. 4점도 아니고 3점이래. 어쨌든 자료 입력해라. 또 하나는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현황 반영해라. 엄밀하게는 3가지예요. 미션이 3가지입니다. 하나, 전표 입력해라. 하나, 자금 관리해라. 하나, 지급어음 현황 반영해라. 3가지 다 해야 돼. 자, 갑시다. 우선 날짜가 4월 2일이잖아요. 날짜를 0402 줍니다. 그리고 입력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3번이 차변, 4번이 대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급어음 갚은 거니까 차변에 지급어음 252. 그리고 누구한테? 선영한테. 2글자 치고 엔터. 똑같아요. 방식은 똑같아요. 그리고 금액이 3,300.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여기서 주의할 점. 당좌예금이구나. 당좌예금이에요. 그리고 주의할 점. K랩에서는 우리 전산세무에서는 안 하지만 AT에서는 예금에도 거래처를 걸어라. 그렇죠. 빠뜨리면 감점, 마이너스 1점. 한 문제 3점인데 마이너스 1점 그러면 그죠? 자, 국민은행 걸어야 됩니다. 국민은행 당좌를 선택해서 걸고, 그리고 K랩은 여기 금액이 자동으로 뜨지만 얘는 안 떠요. 우리가 알아서 입력해야 돼. 3,300. 그럼 일단 우리는 끝났잖아요. 근데 AT는 안 끝났어요. 다시 커서를 어음 있는 줄로 옮깁니다. 어음 있는 줄 여기든 상관없어요. 일단 옮겨요. 그리고 아까 제가 메모해 드릴 때 F3 자금관리라고 했잖아요. F3을 웬만하면 외워요. 아니면 오른쪽에 기능 모음에 보면 자금관리가 있어요. 근데 F3이잖아요. 단축키가. 웬만하면 단축키를 외워요. 아니면 이거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커서가 밑으로 옵니다. 그럼 3번의 결제, 4번이 회수죠. 결제. 여기 커서가 여기 와 있어요. 회색이라 잘 보이지도 않아. 잘 보세요. 위치 확인하시고 엔터 치면 어음번호로 왔죠. 자, 앞으로 어음번호 나오면 일단 F2번 눌러봐요. 일단 F2번 눌러봤을 때 딱 보이죠. 고맙죠. 보이면 그대로 누르고 선택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F2번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보고 요 번호 보고 004, 2019, 0202 하면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귀찮겠죠? 그거 다 해야 점수 줘요. 지금은 나오니까 고맙죠? 자, 이 상태에서 번호 됐고요. 엔터 치면은 끝났네? 끝났네요.
등록돼 있는 거. 그래서 요거 우리 전산 세무할 때는 이런 게 없던 겁니다. 처음 하면은 시간이 엄청 걸려요. 처음 하면은 진짜 시간이 2시간씩 걸리고 막 이래요. 나중에 그러면 큰일 나죠. 자, 일단 이건 했죠. 그럼 미션 중에 거래자료 입력과 자금 정보까지 입력이 된 겁니다. 자, 마지막 미션. 지급어음 현황. 자, 이건 그대로 두고요. 그대로 두고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전체 메뉴 클릭해서 아래쪽에 보면 지급어음 현황 여기 있어요. 위치 확인하시고 클릭합니다. 그 다음 지금 이 문제가 4월 2일이잖아요. 여기다가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죠? 만기일 써 있죠? 우리 한글은 뗐잖아요. 그죠? 한글 뗐어. 만기일 써 있어요. 거래일은 4월 2일이야. 그럼 여기서 방법은 만기일이니까 이걸 그냥 4월 1일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보고 만기가 여기 2019년 4월 2일 요거 쳐야 돼요. 여기다가 2019-0402 뒤에는 그냥 엔터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되긴 돼요. 이렇게 계속 쳐도 어쨌든 선형산업계 보이면 되고요. 아니면 이 뒤에도 똑같이 앞에 있는 것처럼 0402 치고 엔터 치면 결국은 뜨는 건 똑같아요. 어쨌든 건 알아서 하세요. 그럼 여기에 뜨면 된 거예요. 끝. 결제됐다. 끝. 우리가 딴 거 할 거 없어요. 인식 딱 되면 끝. 됐어요. 나오면 됩니다. ESC 눌러도 되고 여기 있는 X표 눌러도 됩니다. ESC. 됐죠? 그래서 이것까지 다 미션 클리어. 그래야 3점이에요. 치사하죠. 처음에는 AT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이 하물며 여기다 대고 다시 붕괴를 쓴다고요. 문제지다. 차변에 지급어음, 대변에 당조예금 쓴다고요? 쓰는 건 자유. 근데 그만큼 시간은 더 많이 뺏깁니다. 지금처럼 연습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자, 문제마다 이렇게 적격증빙어 쪽에서 이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점표 이런 것들이 다 문제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람은 이런 거에 좀 익숙하지 않죠. 자, 어쨌든 봅시다. 영수증이고요. 안산부동산 어쩌고 나오고 4월 13일 날 문제지에 날짜가 안 써 있어요. 우리 전산세무는 문제지 자체가 맨 앞에 날짜가 딱 써 있죠. 날짜가 박혀 있고 뒤에 거래, 날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날짜가 알아서 찾아야 돼. 증빙을 보고. 처음에는 불친절하게 보여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시험 봐야죠. 그리고 AT가 좋은 점은 실무에 나가서 회사마다 더존 프로그램 쓰는데 되게 많거든요. 더존 가능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어쨌든 여기 4월 13일 날 48만 원 중개 수수료. 그리고 밑에 자료 2, 자료가 또 하나 있어요. 보통예금 국민은행 통장에 찾으신 금액의 48. 찾으신 금액이라는 얘기는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나갔다는 얘기죠. 은행 입장에서 찾으신 거니까 나간 거예요. 우리 회사 통장에서 돈이 나간 겁니다. 자료 설명을 잘 읽어야 돼. 어음에 큰일 나네. 자료 설명 읽어봐요. 첫 번째. 본사 직원의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물 임차를 간이과세자인 안산부동산에 의뢰하고, 좀 깊이 들어가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영수증이 된 거예요. 어쨌든 안산부동산에 의뢰하고 중개수수료 48만 원 국민은행 보통예금 체크, 중개수수료 체크. 계속해서 자료 1번은 공급자, 즉 안산부동산 정보이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자이다. 뭔 소리지? 좀 이따 봐요. 그 다음 자료 2번은 중개수수료 계좌 이체한 거다. 됐죠? 그리고 은행 정보 쭉 나오고, 그리고 자료 입력해라. 미션이 두 가지예요. 자료 입력해라. 또 하나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작성해라. 두 가지 미션을 소화해야만 점수 3점. 어우, 3점 너무 짜. 그죠? 너무 짜요.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시험 문제인데. 갑니다. 우선 날짜가 4월 13일. 날짜 ESC 13. 자, 일단 회계 처리부터 해야죠. 중개수수료 준 거잖아요. 차변에 수수 찍고 엔터. 물론 800번 떼겠죠. 831번. 그리고 금액을 48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죠? 보통예금 줬잖아요. 보통예금 국민은행. 자, 예금에 거래처 걸어라. 예금에 거래처 걸어라. 국민 보통예금 선택하시고, 금액도 대변에 자동으로 안 떠. 알아서 입력해 줘야 돼요. 그럼 미션 중에 1번 자료 입력해라. 해결됐죠. 그럼 1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또는 체크. 이제 2번 남았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안 해봤죠? 자, 전체 메뉴 클릭합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보면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처음 해보는 거죠? 안 해본 사람 있을 거예요. 클릭합니다. 여기다가 이걸 보면 영수증을 보고 여기 해당되려고 이제 입력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어디요? 거래일자 2019 4월 13일 0413 법인명 이 상대방 여기 안산부동산이죠.
안산부동산. 중요한 거 이 안동상사는 내가 안동상사예요. 내가 나한테 보낸 게 아니니까 상대방 안산부동산. 엔터. 성명 김시현. 그리고 사업자 번호. 문제에 써있죠 여기? 사업자 번호 나옵니다. 124-60-33-155 엔터. 거래 내역. 거래 내역은 거래 내역이 뭐 중개수수료? 그리고 거래 금액 48만 원. 송금 일자 2019 귀찮죠. 0413. 그리고 CD 은행 F2번. F2번 눌러서 이게 무슨 은행이에요? 여기 안동상사가 아니라 여기 문제인데 여기 있다. 신한은행. 은행 정보 신한은행의 계좌번호 있잖아요. 신한은행 쳐야 돼요. 신한은행 찾아야 돼요. 신한이라고 쳐봐요. 신한 엔터. 신한은행 나오죠? 엔터. 계좌번호 여기 있는 거 요거 여기 있는 거 복잡하죠? 쳐야 됩니다. 211 빼기 0321 빼기 1007 엔터. 복잡하네. 그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입력하는 건 처음 해봤지만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시간을 뺏겨. 근데 우리 시험이요 90분이잖아요. TAT는 90분 시간이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론 문제가 15개인데 이론 문제를 15분이나 20분, 뭐 15분이면 한 문제나 1분이면 되겠지. 90분 중에 15분을 빼고도 75분이 남아요.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처음 보니까 낯설어서 처음에는 오래 걸리는 느낌이겠지만 결국은 시험 시간이 90분, 75분이 실무 충분히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음 급하게 하시면 실수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미션 클리어했으면 클리어 동그라미 치세요.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돼서 미션 클리어 끝 넘어가. 그럼 3점 딴 거예요. 3점 따기 참 힘들다. 그죠? 70점 합격이죠? 똑같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요.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이거 계속 나옵니다. 유무형자산의 매각. 자, 빨간색의 세금계산서는 내가 팔았다는 얘기예요. 매출자일 때. 자, 어쨌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회사 코드 계속 똑같고. 안동이 수정 중고차에다가 화물차를 팔았나 봐요. 외상으로. 자료 설명을 보십니다.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실제 시험지에 이렇게 조만하게 막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읽고 해석하고 미션 클리어 해야 점수가 나옵니다. 3점짜리. 짜다. 그죠? 아까 12점이라고 그랬죠? 거래자료 입력이. 그러니까 4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부가세 문제. 어쨌든 이거부터 거래자료 입력부터 빨리 눈에 좀 익힙시다. 자, 세금계산서 나와요. 그 다음 밑에 자료선 1번.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화물차를 매각, 자동차를 팔았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컨스바 우리 메인 매출 전표 배웠잖아요. 다시 여기는 일반 전표 문제 따로 메인 매출 따로 이렇게 안 돼 있죠. 보다시피. 우리 문제 같았으면 세금계산서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없어요. 그냥 알아서 가야 돼요. 알아서 계속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물차 매각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아싸 외상 매출금. 그럼 맞아야죠. 자동차 팔았는데 자동차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이 아니지요. 뭐 위수금이지. 외상 매출금 한 사람은 한 발 듣고 수업 들어요.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미션. 미션이 3개야. 미션이 3개야. 1.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양도일자 입력해라. 하라면 해야죠. 까라면 까야지. 그 다음 두 번째 양도일까지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 전표에 적어라. 힘들어. 자, 1번부터. 잘 보세요.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는 끝났으니까 닫아버리시고 저장해야죠. 닫아버리시고 자, 전체 메뉴로 갑니다. 전체 메뉴로 가서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양도일자 입력하라잖아요. 고정자산 등록 여기 있어요. 잘 따라하세요. 그 다음에 화물차니까 자동차 차량운반구잖아요. 이때 차량운반구 코드 아는 사람은 20띵 치면 되지. 20띵 치면 되는데 모른다. F2번. 차량운반구 보여요? 208. 아는 사람은 처음부터 208. 그 작은 차이가 연봉 1, 2천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 화물차 등록돼 있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한 게 양도일자. 지금 팔은 날짜가 5월 말일이잖아요. 자, 일단 최초에 살 때 5천만 원 주고 샀었고 작년도 말까지 감가상각 누계가 2,502였었대요. 뭐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양도했으니까 여기다 양도일자를 입력합니다. 오늘 날짜 2019-05-31 입력했죠. 05-31 입력했어요. 자, 두 번째.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
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라고 돼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회사 계상 상각비라는 게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2,500 상각했고 오늘까지 200 얼마를 상각을 했다. 그래서 이번 연도 말에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여기 회사 계상 상각비에 2697916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2번에 보면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적으래요. 그럼 일반 전표 열려 있죠. 그래서 5월 31일자죠. 그래서 여기다가 5월 31일자 매각 직전 여기다가 차변에 감가상각비 818 아는 사람은 좋을 텐데 공장화물차인가? 공장차니까 500번대네. 보세요. 감가라고 쳤더니 감가상각비 찾으려면 한참 밑으로 가다가 500번대. 818, 518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금액이 금방 얼마랬죠? 모르죠. 여기 다시 2697, 916, 2697, 916, 2697, 916. 힘들어. 숫자가 이래요. AT가 이래서 처음에는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특강을 준비한 이유입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이런 사람이 있지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수업을 같이 듣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다가 합격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대변의 감가누계. 감가누계인데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잖아요. 그럼 아까 차량 코드를 아는 사람은 차량 플러스 1번, 20 이렇게 되는데 몰라. 그럼 감가라고 찍어. 엔터. 감가상각 누계. 누계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K랩 할 때는 오른쪽에 관계 코드, 관계 계정이 있죠. 차량에 대한 거다, 건물에 대한 거다, 비품에 대한 거다 있죠. 근데 여기는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죠. 어떻게? 자, 방법은요. 차량을 찍는 거죠. 208이구나. 그러면 ESC하고 눈치껏 209 이렇게 찍어야죠. 그러니까 자주 쓰는 코드 한두 개를 외우는 사람과 못 외우는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 208을 모르는 사람은 차량 검색해서 208을 보고 나와서 209 입력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금액은 자동으로 안 뜨니까 2697, 916 넘어갑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입력은 됐어요. 자, 미션 2번까지 클리어 했죠. 미션 2번까지 끝. 자, 3번.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적어라.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반 전표는 다 했고 이제 그러면은 전체 메뉴로 가서 전체 메뉴 매입 매출 전표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날짜가 5월 31일 0531. 자, 유형 세금계산서니까 세금계산서면 과세잖아요. 매출과세 11번. 분명은 화물차. 공급가는 여기 세금계산서에 있는 2,700. 자, 부가세 신고는 2,700에 270 신고하고 거래처가 수정. 주 이건 치지 말고 수정. 그 다음에 전자. 문제에서 전자 입력으로 처리할 것.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여기를 비워두고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전자입력으로 할 거 그랬으면 1번 줍니다. 전자입력. 다시 와보면 아래쪽에 메시지, 마사지가 아니라 메시지에 보면 1번 전자입력 이런 게 나옵니다. 그 1번이에요. 1번. 그리고 분계는 혼합 줍니다. 분계는 혼합 줍니다. 3번. 분계도 똑같아요. 여기. 분계도 똑같아요. 전산회계 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기 밑에 메시지에 보면 0번 분계 없음, 1번 현금, 2번 외상, 3번 혼합, 4번 카드 똑같아요. 방식은. 그러니까 화면은 달라 보이지만 기능 같은 건 완전 똑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혼합을 준 다음에 기본 세팅은 제품 매출이잖아요. 이건 아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 세팅은 제품 매출이지만 지금 화물차 팔았죠. 자, 상단부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겠죠. 근데 하단부는 회사 장부니까 회사 장부상으로는 화물차를 팔았으니까 일단 차량 운반구가 없어져요. 그리고 금액을 아까 문제에서 고정자산 등록 아직 안 닫았는데 6,200였잖아요. 6,200였잖아요. 그 6천만 원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대변 반대쪽 차변에 감가누계 없애줘야죠. 차량이 없어지면 감가누계도 없어지잖아요. 그럼 차량 플러스 1번, 209 이렇게 쳐야죠. 감가누계. 이 금액이 아까 다시 고정자산 등록에 가면 전년도 말까지는 2,500이었는데 이번 연도에 200 얼마를 상각하니까 요거 단기말 상각누계가 27,
697,916 이거죠. 아유 힘들어. 이거를 여기다 입력해야 돼. 27697,916 27697,916 27697,916 아유 힘들어. 이게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또 그러실려나? 시험이 진짜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예요.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예요. 근데 신나게 풀고 있는데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참 고정資産등록에 이제 여기서는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어떤 때는 회사 계상이 있죠. 여기를 사용자 수정을 눌러서 여기를 0으로 만들어라 이런 게 있어요. 0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왜냐하면 결산 때 반영이 안 되게 지금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 다시 여기 26976은 2697916이었죠. 그대로 두고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넘어가요. 아이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건들지 말면 돼요. 여기 있는 누계를 보고 입력했으면 끝 나오십니다. 일단 요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외상으로 팔았잖아요. 차변의 미수금. 외상물 출금 아니에요. 미수금. 금액은 여기 써 있잖아요. 29700, 29700, 짠. 그리고 대차 비교하니까 차변이 5,700 얼마, 대변은 6,200 얼마. 대변이 커요. 대변이 커요. 그럼 뭔가 차변에 써야 되죠. 차변에. 뭐라고? 뭐긴 뭐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차변이니까. 차변은 손실이 와야죠. 차액은 여기 떠 있죠. 차액은 여기 떠 있습니다. 얼마가? 5302,084. 5302,084. 끝. 어휴, 복잡하다. 그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여기 써 있는 말도 많고 그러니까 증빙도 보기 좀 낯설었던 거죠. 자료 설명 있지, 평가 문제 미션까지 쫙 있지.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미션 수행할 때마다 동그라미 또는 체크 하세요. 1번 했다 체크, 2번 했다 체크, 3번 했다 체크 이렇게. 아셨죠? 벌써 울지 마세요. 벌써 찢어버리지 마시고 참으세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AT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단 맛은 봤죠. 맛은 봤으니까 일단 머리 좀 식혀야지. 그죠? 우리가 안 하던 거 하니까 과부하 걸리잖아요. 머리 좀 식히고 와야지.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여기 3번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에는 포인트가 뭐예요? 프로그램 까는 건 안 보여드렸지만 그건 알아서 깔았으리라 믿고 백데이터. 그 다음에 우리 전산세무에서는 하지 않지만 AT에서만 하는 것을 이미 몇 개 배웠죠. 이제 이미 우리 안 하던 거 있잖아요. 예금의 거래처 거는 거. 그리고 아까 어음의 자금관리 F3 안 하던 거죠. 그리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에서 안 하던 거죠. 그리고 이거 문제 하나만 풀더라도 세금계산서의 자료 설명에 평가 문제까지 뒷담아놔요. 이런 것들에 조금 이제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단 잠깐 머리 좀 식히고 릴렉스 하고 오세요. 한숨 자다 와도 되는데 한 10분만 자다 와요. 2시간 자는 건 이거 안 돼요. 잠깐만 쉬었다 오세요. 그래서 3번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